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우리 챕터 1장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 우리 교재 3페이지 보시면 세계화 진전으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 교류의 효율성의 증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국가 간의 어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국제경제학은 뭘 다루는가라고 하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탐구하는데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이 왜 중요한지, 세계경제의 특징이라든가 한국무역의 변화, 그리고 국제경제학의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1절에 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세계화는요, 세계경제가 하나로 묶이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외 거래가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규모가 작고 자원이 희소할수록 자원이 부족하면 이럴수록 대외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경제 규모가 작고 자원이 이제 북한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남한과 북한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체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 대외 의존도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대외 교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나라와 대외 교류를 많이 할수록 국가 간의 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다가 95년도에 WTO가 출범되면서 더욱더 세계화는 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매일매일 경제활동이 세계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환율. 이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에 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율은 국가 간의 화폐 교환 비율이죠.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인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미국이라 할게요. 미국의 다른 나라인데 달러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제의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자, 미국산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첫 번째 줄 보면 해외 경비, 미국으로 여행 갈 때 얘기하는 거지. 해외 여행을 갈 때 경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미국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또 미국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환율이 하락하면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더 나가서 환율 말고 또 어떤 것이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국제 유가의 상승. 이것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의
상승.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는요. 자,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라든가,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계의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한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차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말 그대로 지금 당연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전 세계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국가 간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생하는 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이동이 많아지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가 물론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만 유입이 커지고 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체크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가 증가하고 우리나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한다거나 증권 투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직접 투자 또는 증권 투자 이런 것들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쉽게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무역, 자본이동, 인적 교류 등 해외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자, 개방 경제에서 수많은 경제 현상은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국제 경제학은 이런 걸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지막 단락,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국제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국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떠한 이런 복잡한 경제 현상 속에서 경제 법칙을 발견합니다. 법칙을 발견해내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법칙이니까 추출된 이 규칙성을 찾아내게 되고요. 규칙성을 찾아내게 되고요. 이것을 경제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으로 정립을 시켜서 설명을 하게 돼요. 같은 말입니다. 거의 다. 자, 이론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국제 경제 정책 해가지고 경제 정책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국제 경제학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작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세계 경제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 이해하는데도 국제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챕터 1장에서는 우리가 국제경제학은 무엇을 다루는지 그리고 국제경제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